되게 좋아질 거예요. 자, 오늘은 시끄러워 이놈들아. 자, 오늘은 간쓸개의 42쪽하고 44쪽을 해야겠다. 간쓸개 42. 자, 간쓸개 42쪽인데 근데 이 윤지경전은 어디에 나오지 않냐? 수완 148에 있구나. 그죠? 그럼 요 놈은 수완 148쪽이네. 그러면 저번 수업이랑 좀 달리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내용을 좀 추가해 볼게. 윤지경전 좀 추가해 보자. 자, 일단 수능 완성 148쪽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뭘 초점을 두고 있냐? EBS에서 이거는 느콘, 오케이, 느콘 모티프가 있다고 그랬죠? 느콘 모티프. 느콘 모티프가 일단은 뭐야? 혼례를 또는 혼례를 강제시키는 거죠. 그죠? 너 해, 이 새끼야. 결혼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써? 이런 것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 부모가 시켰으니까 또는 임금이 시켰으니까 결혼해야 되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뭐 애정을 중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요런 거가 갈등을 겪죠. 그런데 이 윤지경전 같은 경우는 다른 느콘 모티브와 달리 누가 피해를 보죠? 그죠? 남자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랬잖니. 남자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요게 지금 수능 완성 148페이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였냐면 윤지경전이야. 윤지경전이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바로 누구야? 윤지경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 얘를 조금 내용을 저번 거보다 조금 늘려볼게요. 한 번 더 배우는 거니까 내용을 너무 똑같이 가면 그러니까. 뭐를 중시해요? 애정. 뭐지? 왜 굳이 애정만 물어보는 거지? 보이잖아요. 요즘 저것이 또 사랑을 하나? 또 집에 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애정 중심을 하는 소설을 배웠기 때문에 난 사랑을 할 거예요. 수능 안 봐요. 그래. 그럼 윤지경의 아빠는 누구지? 윤현입니다. 윤현의 아들이 바로 윤지경이고, 그 다음에 최홍일의 딸은 누구야? 그렇죠. 최홍일의 딸은 연화입니다. 최연화. 윤지경이 최씨 집안의 집에 있다가 예쁜 여자 발견.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 구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드디어 뭐야? 이제 결혼하기로 했지요. 약혼도 끝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경이 이제 장원급제랍니다.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를 해요. 근데 잘생겼겠다. 거기다 장원급제까지 했겠다. 그럼 어떻게 관직의 탄탄대로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쪽 왕가에서 왕가 희한군이, 군이니까 임금이겠지.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왕자 집안인데 자, 우리 집이랑 청혼 한번 하자, 결혼 한번 하자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 청혼을 했더니 윤지경이 어떻게 해요? 나 결혼할 여자 있거든, 꺼줘 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희한군이 마음에 안 걸렸어요. 내가 명색이 임금은 아니지만 왕족인데 감히 내 말을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거절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내 청혼은 거절해? 그럼 임금의 청혼도 거절하는지 한번 보자. 너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안 한다며? 한번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희한군이, 형이겠죠, 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봤는데 아주 잘생기고 괜찮은 신랑감 하나 발견, 결혼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누구야? 연성 옹주의 혼례를 추천합니다. 혼례를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거야. 아, 멋진 남자 하나 발견했는데, 형, 걔, 너 딸 있잖아. 딸과 결혼시키면 어떨까? 근데 얘는 왜 옹주라고 그랬죠? 공주가 아니라 얘는 왜 옹주죠? 성격이 옹해서? 얘는 왜 옹주죠? 잠깐만요. 몰라요. 아, 그거 물어보고 해. 뭐 몰라요, 야. 아는데 뭐라고? 박씨. 박씨가 어떻게 해요? 흥부전? 그렇죠. 첩의 딸, 그죠? 제1분의 딸이 아닌 애는 바로 옹주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옹주라고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주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옹주라고 표현하는 거, 첩의 딸이라는 걸 굳이 드러나고 싶은 거는 우리 작품에서 어떤 것들, 걔 성격으로 좀 안 좋은 애들, 그죠? 부정적인 애들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공주 하면 될 걸, 얘는 첩의 딸이다 이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얘도 별로 좋은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혼례를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 지금 혼례를 할 만한 애가 누가 있나 봤더니 첩에 박씨에 뭐가 있어요? 얘 밑으로 연성옹주가 있죠? 그래서 연성옹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박씨라는 애는 그리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도 별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정에 막 참여를 합니다. 막 국정,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거시기처럼 막 국정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내쫓김을 당할 겁니다. 얘가 우리 윤지경이 공격을 할 겁니다. 제 상태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성옹주도 엄마 닮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기다가 또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 윤지경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소설 속에서의 싫어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괜히 껄떡거려서 싫어하는 걸로 나오는데, 소설 속에서 좀 못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내가 희한고 내 동생한테 들었는데 너 잘생겼다며? 자, 내 딸 중에 연성옹주가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혼례를 처음에는 제안합니다. 혼례를 제안해요. 그랬더니 윤지경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어서 그런데 해서 거절합니다.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처음에는 임금이 그래도 아직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결혼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처음엔 저렇게 얘기하다가 윤지경에게 이제 혼례의 명을 내립니다. 혼례를 명해요. 명함.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느콘 모티브에 해당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혼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윤지경이 억지로 해죠. 근데 왜 혼례를 명하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윤지경과 최연아가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신랑 입장 이러고 있는데 임금의 어명이요, 얼른 와서 혼례를 치르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윤지경이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연성옹주를 박대합니다. 못생긴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최연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상대적인 박탈감, 얘만 없었다면 난 최연아랑 결혼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요, 얘를 박대하고 멀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혼은 했죠. 임금이 하라고 하니까 했죠. 이제 중반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중반부를 빼고 그냥 후반부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내용을. 자, 중반부에는 이제 윤지경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연성옹주와 첫날밤을 치러야 되는데 연성옹주와의 첫날밤을 치르지 않아요. 계속 지금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연성옹주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를 지금 박대를 해요. 그리고 밤마다 담을 넘어갑니다. 누구 집? 그죠? 연화 집에 담을 넘어갑니다. 최연화 집에 넘어가.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담을 넘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담을 넘어 몰래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해서 밤이 되면 다시 담을 넘어서 채연아 방에 갔다가 또 몰래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요? 걸려요. 그러니까 임금이 처음에는요, 좋게 말합니다. 다 모아놓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첫날밤을 치우지 않았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채연아 방에 담 넘어가면 안 된다. 뒤진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가 자꾸 윤지경이 자꾸 넘어옵니다. 걱정이 있어. 누가 걱정을 할까? 누가? 자꾸 윤지경이 건너와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홍일이 이거 어떡하지 해서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지경이 자기 못 오게 하겠습니다. 그래. 임금이 좀 잘 알아서 좀 해라. 문제가 있다. 라고 해줘요. 그래서 최홍일이 거짓 장례를 치릅니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해요. 윤지경한테 아프다고 하고 좋게 얘기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다음날 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었어 이 새끼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다음날 또 오네? 계속 와요 이 새끼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아예 3년상까지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서 담을 넘어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오히려 슬픔에 빠져요. 안 와야 되는데 3년 내내 옵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서 어떻게 해서 울다 가고 해요. 이 새끼가 이거 뭐 오지 말라는데 자꾸 오네? 그래서 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조카라고요? 선중이. 강선종 네 친구. 선중.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최홍일의 조카. 여기 손자. 조카라네. 최홍일의 손자입니다. 손자. 얘가 윤지경한테 와서 우는데 아니 숙부는 왜 자꾸 울어요? 숙부는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 네 부인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거란다.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것도 나의 어떤 마음이지 라고 해요. 뭘 죽어요? 저기 있는데. 아니 어디 아니 자꾸 숙부가 맨날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숙모 숨겨놨어요. 어디에? 어허 그냥 맨입은 안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좋아하는 뭘 주죠? 색부채와 그 다음 또 뭘 줘요? 붓, 필묵. 그죠? 붓과 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색부채와 필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일종의 만남의 매개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동굴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 동굴로 갑니다. 다시 담을 넘어 사랑을 나누다 걸려서 슬픔. 그 다음에 담을 넘어 다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을 넘어 동굴에서 또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난리 났어. 자, 이제 후반부. 또 어디까지 찍히더라? 노란색. 어떻게 알아? 네 안 보이는데. 뭐라고? 뭐라는 거야? 알겠더라. 자, 이제 후반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뒤쪽을 좀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임금한테 한번 걸려서 좋게 타이름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서 좋게 끝나려고 해서 최홍일이 죽어서 거짓장례에서 3년상을 치렀는데 3년 내내 쫓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사랑을 나누니까 임금이 화가 날 대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거시기 누구야? 윤지경이 가만히 봤더니 이 왕이 오래 못 갈 것 같고 여기에서 커다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환란을 예측합니다. 커다란 나라에 커다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야. 환란을 예측해요. 야, 요러다가 요 신하들 중 대부분 다 유배 가겠구나 라는 걸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 환란에 휘말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철저하게 계획하에 윤지경이 임금을 욕합니다.
자, 이건 뒤지는 건데, 이거. 임금에게 뭐 하냐면, 임금에게. 아니, 임금은 혼군입니다. 정신 사나워요. 정신 못 차리는 군수래네. 임금이에요. 라고 혼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는 겁니다. 미쳤구나, 이거. 하지만, 그 사위죠.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혼군? 왜? 이유를 대라. 이유를 대라 합니다. 그랬더니 윤지경이 말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나온 데인데 남곤이 심정이 막 나옵니다. 세상 간신 중에 남곤이라는 심정이라는 간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명화 이런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간신들이라고요. 누가 봐도 간신이어서 나는 얘네들을 간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임금님은 이거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혼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는데 참습니다. 그래, 다시 말 한마디 지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그 다음에 너는 또 내한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요첩에게 고혹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지경이 다시 임금에게 뭐냐면 요사스러운 첩에게 고혹당했다? 정신이 휘둘렸대요. 그러면 요첩에게 고혹, 정신이 휘둘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지 않습니다. 바로 박씨인데 박귀인입니다. 박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요. 온통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대단한데 알고 있어요? 계속 말해봐라. 그 다음에 얘는요. 중전에게 무엄합니다. 중전에게 거의 맞짱 떠요. 중전에게 무엄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요 얘기입니다. 요가 얘기.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 알아요? 당신 모르잖아. 모른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임금님은 요첩에게 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첩에게 휘말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현이 난리합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해요. 내가 듣고 보니까 임금을 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서 유배를 보낸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유배를 보낸 순간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커다란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이 일어나서요.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고 죽고 막 이래 피바다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좀 더 추가했고요. 여기를 추가하는 거는 우리 EBS에 나오기도 하고요. 요 갈등 상황이 나오는 지점은요. 아주 소설에서 가장 잘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체크. 자, 그렇군. 어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썼어? 빨랑 써, 빨리. 또 왜 안 써? 썼어. 자, 빨리 쓰는 동안 옆에 학생들은 빨리 그거 풀어. 거기 풀어. 안되게가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장 꺼내서 풀어. 빨리. 간식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위에 빨리 하셔. 것들이. 뭐 하는 자세지? 썼어요. 뭐지? 자, 보정하고 있다. 저기 또. 뭐랬어? 얘는 또 뭐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거 다 맞춰볼래요? 가치가 없어요. 야, 영혼이 언제인지 아니? 아니? 8시 영혼 나도요. 자, 됐냐? 자,
자, 문제 푼대. 1분 30초. 잡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때려? 어디 잡지? 너가 안 아니야? 내 잘하지 않니? 이걸 하트하는 게 되게 그런 아트잖아. 잡지가 없네. 관심 없네. 듣고 있어. 다음이 맞지? 답이 없어. 뭐? 답지요. 답지는 어디다 버렸어, 넌 새끼야. 사라졌어요. 얘 뒤에, 다운에 받아. 뒤에 없어요, 있잖아. 없어? 응. 또 없어, 너는. 다음 안 있어? 한시간 있대요. 흠뻑 터졌어. 꿀딱 터졌어. 뭐라는 거야, 이씨. 아, 그거 저거 다운받으면 됐잖아, 바보탱아. 괜찮아요. 헐. 그냥 나는 진짜 말 잘해. 자, 그러면 이제 느콘 모티브에서 나올 법한 것 하나 정도는 체크해 볼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수경 남자. 아이고, 거시기가 쓴 거시기. 바뀌었다. 그러면은 조금 들어. 자, 나올 거는 자, 체크하면 전반부, 후반부에서 나올 거 보자. 일단 먼저 나올 거 하고 안 나올 것도 체크해보자. 누가 있냐면 백선군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백선군의 아빠는 누구야? 백산군에 있고요. 백산군 있고, 백산군의 엄마는 누구야? 정씨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야? 백선군입니다. 백선군. 우리 주인공은 백선군인데 어릴 때부터 얘가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공부 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나 좀 연결 좀 해볼까 해서 계속 선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원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진짜 쟤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선녀, 얘가 누구야? 얘가 수경입니다. 수경이야. 이 수경이가 백선군의 꿈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뿅 하고 갑니다. 가서 얘가 지금 현재 백선군과 수경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얘들은 어떤 거야? 얘들은 첫 번째는 백선군, 너는 원래 하늘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짓고 땅에 내려왔다. 즉 적강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얘는 어떤 죄를 짓고 왔어? 이 백선군은 하늘에서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사람, 이런 정도? 기상청이야. 근데 어떻게 써요? 비가 옵니다. 옥황상제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우산 들고 갔더니 비가 안 와요. 옥황상제님 오늘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했더니 어떻게 나갔더니 비가 와요. 그 옥황상제가 빡칩니다. 이 꺼져 새끼야. 이거 한국의 기상청 아니야?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백선군이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선녀인 이 수경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3년 뒤에 이제 기다려서 3년 뒤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은 어떻게 된다? 결혼할 것이다. 나와 결혼할 예정이다. 결혼할 예정이다. 얼마 남았어? 3년 남았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백성군이 꿈에서 딱 깬 거야. 근데 꿈속의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그죠? 상사병에 납니다. 그 예쁜 여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선녀 수경이가 생각했더니 얘는 딴 여자랑 결혼할까봐 걱정해서 꿈에 나타났더니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상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러다가 어떻게 송장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 선녀인 수경이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수는 없죠. 죽게 내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뭘 준다고 그랬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신대. 그죠? 등신대에서 자기 모습이랑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화상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으면 이거 끌어안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백성군이 저 선녀 수경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끌어안습니다. 근데 실물이 아니라 사물을 끌어안는 건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다시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에 걸리니까 이러다 뒤질 것 같다. 저 새끼 안 되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선녀가 다음 계획은 뭐예요?
그죠? 매향이를 보냅니다. 매월이래네. 매월이를 보내요. 매월이를 보내서 얘야 3년 뒤에 내가 인간의 환생에서 내가 백성군이랑 결혼을 할 건데 그 전까지 네가 모셔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일종의 네가 백성군에 첩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게요 해서 매월이가 백성군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군도 어떻게 써요? 이 매월이가 여러 번 첩으로서 여러 번 모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는 매월이가 아니죠. 한두 번이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상사병이 나요. 저러다 뒤지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목소리만 들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옥련동으로 와라. 옥련동으로 오면 내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대신 참아야 돼. 문 열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군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말리죠. 그거 귀신이다. 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귀신이어도 나는 한 번에도 보고 싶어요. 해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서 문 밖에 서 있어요. 수경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내 목소리만 들어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군이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왔네. 나 만지면 안 돼. 만졌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3년 남았는데 하면서 아기를 낳죠. 바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춘앵이와 동춘이라는 애를 일남 일녀를 낳았어요. 벌써 낳았어요. 앵춘이 아니야? 네, 앵춘이. 뭐야? 정말 만났어요. 그냥 낳았어요. 일남 일녀를 낳았어요. 요게 전반부. 자, 후반부에서는 뭐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 백선군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살게 됐어요. 잘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과거 시험을 그렇죠. 얘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과거 시험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수경이가 너무 예쁜 거야. 수경이랑 살면 행복하거든요. 굳이 관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수경이와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빠가 이런 꼴불견이라는 새끼를 만나 화가 납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어떻게 해요? 늦게 낳는데 맨날 과거는 보러 가지 않고 맨날 치마폭에서 노는 거야. 그래서 빡쳐요. 과거 안 봐? 과거 봐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백성군이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뜻이 없습니다. 전 욕심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경이가 야 병신아 과거는 봐야지 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봐라 라고 해서 아빠가 얘기할 때는 아무 꿈쩍도 안 하다가 이제 수경이가 얘기하니까 그럼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고요. 수경이가 눈물로 인사합니다. 오빠 꼭 와.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너 기다려야 돼. 하고 가요. 걸어가다가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경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경이와 다시 동침을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빠 안녕 가요. 가다가 다시 밤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결국 얘는 과거 보러 못 가는 거야. 근데 누가 봐? 메뚜기요? 메뚜기요? 매월입니다. 매월이가 백선군을 원래는 수경이가 시켜서 백선군을 모시는 이런 첩의 역할이었는데 첩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선군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백선군은 내 거야.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일러? 아빠. 모함을 합니다. 저기 우리 주인아 씨가 밤마다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요. 뭐 이런 젠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백산군이 수경이의 거시기 침소를 이렇게 몰래 영탐. 염탐? 참복을 합니다. 참복을 이렇게 쳐다봐요. 참복을 하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가 들어와요. 남자는 누구야? 백성군입니다. 백성군. 그죠? 백성군이 들어와서 뭉땅땅땅 하고 한 거야. 그 도망갔어요. 그래서 백산군이 수경이를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너 감히 외간 남자를 이 방에다 끌어들이냐 했어요. 저는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맞죠? 남편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네 아들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적이 없어요. 억울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요. 결백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제는 누구냐 물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니에요 라고 해요.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아들이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상군이 매월이한테 물어봅니다. 걔 진정으로 네가 봤느냐? 봤습니다. 남자가 튀어나가는 거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수경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 자결.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칼로 가슴을 푹 찔러 죽어요. 그런 순간 백선군은 어떻게 됐어요? 과거 시험 통과.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것도 장원이야. 장원급제를 하니까 임금이 황제가 부릅니다. 장원급제 했으니까 우리 파티 한번 할까? 아니에요. 전 집에 빨리 가봐야 돼. 급하거든요. 그래서 갔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중간에 오는데 백선군이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얘가 죽어서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도대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아내래네. 수경이를 들려고 해도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칼을 뽑으려도 칼도 안 뽑혀요. 그때 어떻게 했어? 야, 내가 아들 오는 걸 조금 내가 지연시킬 테니까 빨리 그거 시체 치우고 그 다음에 저기 새로운 부인 하나 구해놓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산군이 갑자기 뭐 와요? 데리러 가요. 마중을 오죠. 마중을 가고요. 새로운 부인 누구? 임씨. 임여자, 임시여자, 임부인. 아이씨 이상하다. 임녀? 어쨌든 간에 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군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왜 마중을 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수경이가 꿈속에서 땡땡 나타나요. 자, 꿈에 나타나. 오빠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와야지 새끼야 라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군이 아빠가 마중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꿈에 수경이가 나타났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산군 아빠가 자고 있는데 먼저 갑니다. 아빠를 제끼고 먼저 집으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결에 있네? 그래서 백성군이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그때까지는 수경이가 절대로 안 들렸는데 백선군이 들으니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슴에 꽂힌 칼을 이렇게 뽑아요. 그때 뭐가 나타나? 파랑새가 나타나죠? 파랑새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해요? 매워짜? 매월이다 하고 날아가는 거야. 오호 이상하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문초를 합니다. 내가 너 사실을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 자초지정을 말해라. 그러면 제가 사실을 말하면 진짜 살려줄 거죠? 그럼 이 새끼야. 사실은 제가 시기와 질술해서 모함을 해서 흑흑흑흑 자결을 했어요. 그럼 전 살려주나요? 이런 싸가지! 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매월이를 죽이는 순간 수경이가 부활을 합니다. 그죠? 수경이가 부활을 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아까 아빠가 부인 한 명 더 데리고 왔죠? 그죠? 얘가 제2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경이가 제1부인, 제가 제2부인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뭐야? 자, 요 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겠어요. 수경 낭자전이고요. 누가 썼어요? 미상생. 얘는 미상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미상 선생님의 수경 낭자전 같은 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요놈은 전반부는 연애소설이고 후반부는 영웅소설에 가깝다고 그랬죠. 왜 이래? 전반부는요 연애소설이고요. 연애소설이고 후반부는 영웅소설에 가까운 놈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에 각색이 돼서 드라마로도 좀 나왔어요. 한두 번 보였는데 자, 요 놈은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공 이름이야.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거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양대는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여자는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이런 걸 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몰래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학원이죠. 그죠? 학원에 가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과 동문수학을 합니다. 같은 곳에서 배움을 하는 것을 동문수학한다고 그래요. 깜짝이야. 동문수학을 해요. 자, 동문수학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써요? 이 우리 주인공 남자가 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써요? 자꾸 부정을 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얘를 좋아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도 남자고 얘도 남자인데 우리 주인공은 얘를 남자로 아닌데 내가 미쳤지. 내가 남자를 사랑하다니 미쳤구나. 내가 병들었나 봐. 막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땠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들어와? 까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까마 막 울어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주인공에 가서 어떻게 해서 돌을 확 집어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까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칩니다. 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까마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취향대가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까 주인공이 한 것처럼 밖에 던집니다. 근데 얘는 힘차게 던지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야! 하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돌멩이가 이렇게 날아가면 뚝 떨어지는 거야. 까마귀는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는데 얘만 눈에 하트가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 모습이. 근데 막 한편으로 막 자책을 합니다. 내 미쳤지. 저 여자를 좋아하다니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아니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미쳤구나 막 합니다. 그 순간에 또 뭐 하냐면 이제 한여름에 물놀이를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다 모여갖고요. 야, 우리 물놀이 한번 가자. 우통 벗고 우리 한번 물놀이 하자 하고 해요. 얘가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막 합니다. 근데 얘가 갈 리가 없지. 뭐 우통 벗고 가자는데 얘가 왜 가겠어. 안 갑니다. 근데 얘가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고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야, 물놀이 하자. 근데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근데 얘 눈에는 그 바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미쳤지. 물놀이 하다가 또 뭐 나 자책하고 난리 납니다. 내가 아픈가 봐. 남자를 좋아하다니 미쳤나 봐. 난 개인가 봐. 막 한참 생각합니다. 한참 물놀이 하고 다시 서당으로 와요. 와서 어떻게 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취향대가 거기서 자고 있었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데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봤더니 뭘 발견해? 가슴이 볼록한 거야.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가 되게 행복해합니다. 왜 행복해하지? 아니야 이씨. 왜 행복해요? 나도 사랑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전까지는 남자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계속 자책을 했죠? 근데 여자인 걸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고백을 합니다. 난 처음에 네가 남자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근데 네가 여자인 걸 아니까 난 너무 행복해. 결혼하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취향대가 결혼이라 함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모 허락 받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이 취향대와 누구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냐면 누구랑? 심의량이라는 애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왜냐면 심의량이 관직도 높거든요. 집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바깥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얘가 왜 취향대가 안 오지 하고 딱 집에 가봅니다. 가봤더니 취향대의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합니다. 꺼지라고. 다음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꺼지라고. 다른 외간 남자를 꺼지라고 해서 못 만나게 합니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꺼져라.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주인공은 꺼집니다. 집에 꺼져서 이제 어떻게 상사병에 걸려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공의 아버지가 왔더니 너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사실은 여차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서 요 아버지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어가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꺼져요. 그래서 아버지도 꺼집니다. 아버지도 꺼져서 집에 갔더니 이 주인공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취향대 집 앞에다, 취향대 집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앞에다 여기다 묻어놓습니다. 나오자마자 보라고 여기다 묻어놓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묻어놔요. 그랬더니 취향대가 결혼식 날 바깥으로 나가면서 모르는 무덤이 하나 있잖아. 저건 뭐예요? 물어봐요. 했더니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네가 좋아했던 애가 왔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이랑이랑 결혼한 날 어떻게 써요? 나 저기 가서 제사를 좀 지내고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심이랑이 뭔 개소리냐 너 내 여잔데 왜 딴 남자의 제사를 지내냐 그래서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이랑이랑 취향대랑 첫날 밤이 됩니다. 첫날 밤이 돼서 심이랑이 첫날 밤을 도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옵니다. 안 돼 하고 떨어뜨립니다. 심이랑이 더 힘을 세서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대시를 합니다. 더 대시를 했더니 신선 2명이 내려서 안 된다니까 떨어뜨려요. 밤새 공격 실패 이거를 계속합니다. 그 상태에서 피곤에 쩔어서 얘가 잠을 자요. 아침에 취향대가 다시 나와서요 여기로 갑니다. 무덤 앞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해서 뒤늦게 들어요. 심이랑이 따라갑니다. 심이랑이 따라가서 안 돼! 하고 따라갔더니 이 무덤의 뚜껑이 열려요. 이게 무덤의 뚜껑이 열리더니 얘가 슉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무덤이 닫혀요. 생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이랑이 생매장이 된 상태에서 둘이 붙어 있잖아. 이건 인정 못 하겠어. 그래서 이 취향대를요 멀리다 묻어놔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얘 손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손이 막 자라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서 심이랑 여기 무덤을 파버려요.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말뚝을 박아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얘를 더 멀리 묻어놔요. 여기다 묻어놔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얘 손은 더 자라요. 더 자라서 또 연결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얘네들은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포기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심이랑이 포기를 합니다. 그 순간 둘이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가 전반부 얘기고요. 끝. 후반부는 뭐예요? 우리 주인공이 영웅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영웅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웅적 모습에서 전쟁 나옵니다. 영웅적 모습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구나. 이거 뭐지? 맞아요. 얘가 양산백입니다. 양산백이고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양산백전이죠. 우리 미상 선생님이고 운영전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언급하진 않고 아까 있었던 수경낭자전 요 놈만 체크해 주시고 양산백전은 뒤쪽에 영웅소설이 이 지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연애소설하는 요 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그러면 좀 쉬었다가 44로 갈 거야. 양상 100이에요. 양상 100.